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범죄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영장 실질 심사는 포기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을 불과 2시간 남길 때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구속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다양한 혐의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100억 원씩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김 전 회장과 친인척의 유령 회사들이 이 전환사채를 사들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추적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등장할지 주목됩니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중국 단둥에서 대북 사업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북측에 64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또 대북 사업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수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등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선 전환사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재무이사 김모 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체포된 재무이사에게 김 전 회장이 사람까지 붙여가며 귀국하지 못하도록 시켰다고 보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이미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실체가 하나도 없는 의혹일 뿐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다면 미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장동이나 성남FC 사건은 시장 시절 행정을 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도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팩트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도깨비 같은 일이자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며 저는 김성태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가 이란 주재 우리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설명과 함께 입장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레자 나자피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이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설명과 입장 정정을 요구했다고 이란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자피 차관은 이란이 걸프 지역 국가 대다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 자금 동결 등을 언급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과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우리 정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과 UAE 또는 한국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고 이란 외무부는 전했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도 외교부 본부를 중심으로 이란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앞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란 측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이와 관련해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은 어제 저녁 한국 외교부와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대상은 민주노총 간부와 보건의료노조 간부,
전 금속노조 간부 등 모두 4명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는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엔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과 연계된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 결국 북측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정부 활동을 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년 동안 내사를 해왔고 북한과 연계된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영장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최근 제주 등지의 진보 인사들이 지하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연관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와 창원, 전주에서 북한과 연계된 지하 조직을 결성한 혐의가 있다며 지역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수사해왔습니다. 이번 민주노총까지 전국적 수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의 한길회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고 한미훈련 중단 투쟁 등에 나선 것이 북한의 지시였다고 보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누가 지원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민주노총 사건과 제주 등 지역 사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에 이어 지하 조직 결성 등 수사당국이 설정한 혐의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압수물 분석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BC 뉴스 송표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 최고 지휘관들이 브뤼셀에 모여 동맹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탱크와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 현지 시간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30개 회원국과 핀란드, 스웨덴의 군 최고 지휘관들이 모여 동맹태세 점검을 위한 나토 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변수가 없는 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추가 무기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This war could end today if President Putin decides to stop. But until it does, we will continue supporting Ukraine for as long as it takes. 또 미르체아 제오와너 나토 사무차장은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권고했던 방위비를 상향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산업계와 협력해 무기 등의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국 방위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ramp up our industrial capacity to manufacture weapons and ammunition and work closely with the defense industry to replenish our own stocks.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서방 세계의 신속한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유세계가 생각하는 시간을 테러 국가는 살인하는 데 이용한다며 탱크와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중무기와 현대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며 화답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